여기는 부산 진성. 오늘날 이 부산 진성은 자성대란 잘못된 이름으로 430년을 불려져 왔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인들이 정산에 쌓은 외성을 모성으로 삼고 이 성을 자성, 아들성으로 불러온 일본인들이 지은 잘못된 이름이었다. 2021년 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레츠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름찾기 운동에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023년 1월 4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자성대 공원을 폐지하고 부산 진성공원을 공식 명칭으로 고시하므로 이 성은 430년 만에 이름을 찾게 되었다. 부산이란 지명은 가마솥 부자, 매산자, 산이 가마솥과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정상과 이 부산 진성이 부산 지명의 유래지로 강력하게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이 부산 진성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외성에 장소가 있던 제일 높은 곳, 일본말로 하면 혼마루라고 하는데 그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쓰였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뭔가 그냥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냥 이쁜 그냥 튼튼한 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역사적 지식을 알고 나니까 조금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체험해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그 인스타에 광고가 떠서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몰랐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역사적인 공간에 오니까 그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 한복문화 체험하러 왔는데 이곳 진성이 또 역사적인 장소잖아요. 특히 이제 임진왜란의 첫 전쟁터로 알고 있어서 투어를 하면서 진성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찾게 되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첫 전투지로서 정발 장군을 비롯한 많은 군과 양민들이 죽음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다. 지금 우선 다양한 한복들을 여러 가지 전시관에서 이제 설명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 홀레복이라든지 뭐 골룡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가 한복을 입고 이렇게 활보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와! 레츠고 협동조합과 부산 진성 한복문화관에서는 한복 입고 역사 투어,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성남초등학교 5학년 3반 50번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요? 저 친구하고 배드민턴 치려다가 왔는데요. 이게 보여갖고 해봤는데 재밌네요. 이런 걸 직접 다루고 이걸 전제에 썼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아팠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야지. 오늘은 부산 센텀 초등학교 정인지 선생님과 5학년 학생들이 찾아왔다. 학생들은 1591년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 귀국보고 어전회의를 직접 해볼 예정이다. 센텀 초등학교. 네. 몇 학년? 5학년이요.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어진회의 하러 왔어요. 어진회의 참석하러 왔어요. 그래요. 공부 역할 맡았어요? 해설. 해설. 저도 해설 맡았어요. 해설 임진왜란에 대한 해설을 할 거예요. 학생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맞는 관복을 입고 어전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옛날에 이런 옷 입어봤어요? 아니요.
아직 오늘 처음 입어보는. 이 한복 문화관에서는 옛 궁중에서 입었던 예복이나 관복들을 상당수 갖춰놓고 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한다. 저희 한복 문화관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한복 체험도 하실 수가 있고요. 한복 어떤 게 있는지 1층에서는 체험하실 수 있고 2층에서는 이제 한복 입어보시고 이제 3층 가서는 사진 찍고 즐기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 한복부터 해서 성인 한복까지 다 있는데요. 어린이 한복은 어린이 골룡포도 있고요. 성인들도 성인 골룡포부터 이제 혼례할 때 입었던 원삼도 있고 그다음에 달령들도 있고요. 구군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도 뭐 아얀부터 해가지고 배시머리띠, 그다음에 저기 뭐 갓도 있고요. 뭐 신발도, 그다음에 댕기, 그다음에 뭐 장신구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한복문화관 이용하실 거면 이제 현장에서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전화 예약하시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용객들이 조금 늘다 보니까 현장에 오시면 다른 이용객들이 있으면 이용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한복 입어보는 거는.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시고 와서 이용하시면 되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약하시면 되는데 10시, 11시, 그다음에 1시, 2시, 3시 이렇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40분 이용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맞춰 오시는 게 좋으세요. 한편 정순태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 알리기에 나섰다. 이제 오래된 DNA가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이제 기질이 형성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수치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연가대 앞에 아까 그 인공항을 만들었다는 여기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산 여기거든요. 여기 부산 진성인데 여기 자성되고 부산 진성인데 부산 진성을 잊어버리고 자성대라는 전부 여기를 자성대라 불렀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게 영도고 저도고 오륙도고 이게 1872년에 그려진 지도입니다. 이게 이제 1872년에 신미양요, 명인양요가 일어난 해에 1872년에 그 바다에서 중국하고만 연결되고 섬나라는 쪽발이 저것들 아무것도 야만인들 이렇게 하면서 갇혀 있다 보니까 고려의 충신이며 청백리로 대표적 인물인 최영 장군의 비각이 이곳에 있다. 27전 27성 고려 명장 최영 장군은 침략과 노략질을 일삼던 왜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당시 남쪽 지방에서는 최영 장군의 사당을 지어놓고 신격화하기도 했었다. 이시조선을 세우는데 여기 뭐 황금 먹이를 돌같이 하라.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최영 장군. 이게 최영 장군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최영 장군 아버님이 하셨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세상을 그리고 백성을 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최원직님이거든요. 아버님이. 몰랐던 역사를 아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최영 장군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저 욕심 부리지 말라고. 다 사봐도 되지. 자. 우와, 내가 찍어. 할 수 있죠. 부산 센텀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전 회의에 들어가기 전 옛날 조상들이 절개하던 윷놀이나 전쟁 무기로 활용되던 활쏘기를 하면서 역사 체험을 하고 있다. 명중이요. 이 사슴관은 누가 쓰냐면 종친, 그러니까 왕의 일족이나 문무백관들, 그러니까
지위가 높은 관리들이 쓰는 관역이고, 이게 돼지가 있는 이 시우는 일반 그 무과 시험을 칠 때 일반인들이 쓰는 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역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시위에 다른 손이 닿으면 안 돼요. 두 손가락만.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오락기구로 윷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투호 등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와우. 자, 자세 좋고 해서 감 잡았어? 그렇지. 그렇게 잡고 요 팔은 딱. 그렇지. 지금 현재 부산 진성 정상에는 1975년도에 새로 지은 성가정이란 건물이 서 있다. 일본군들이 퇴각하면서 불태워버리고 터만 이렇게 남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이 건물은 1975년에 남한산성의 수호장대를 본따서 건물을 지었어요. 이게 저기 보면 처음에는 진남대라고 이름 지었다가 지금은 성가정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는데, 근데 지금 저 뒤편에 달려 있어요. 뒤편에 달려 있어서 그 당시에는 저쪽 바닷가에서 이 건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편액을 저기다 걸었는데, 사실 보면 이게 정면에 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명찰을 달아도 앞 가슴에 달지 뒤에는 안 달죠. 저 옆에 보면 비석이 있죠. 저 비석은 천장군 기념인데, 천만리 장군 총독장 천장군 기념인데, 저 천만리 장군은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중국 명나라 분입니다.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셔가지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다시 명나라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 하면 왕족에 준하는 대우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도 한성부윤회, 천만리 장군의 아들도 한성부윤회 임명해서 여기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천만리 장군은 그 일천천시의 우리나라 시조가 돼요. 들어보니까 부산 진성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어서 참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부산 살면서도 잘 몰랐죠? 네, 몰랐어요. 이렇게 오늘 그 가족과 함께 그 한복 체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가족 그 3명인가요? 4명? 가족 4명인데 2명은 아까 지금 체험하러 갔고 지금 딸하고 같이. 네, 되게 아픈 역사여서 너무 슬퍼했고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전부 다. 역사에 살짝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관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다녀요? 대저중학교에서 왔어요. 대저중학교? 네. 강서구. 같은 반? 네. 그러면 하나하나 이름. 저는 1학년 1반 김담휘입니다. 대저중학교? 네. 또? 저는 1학년 2반 김아진입니다. 또? 저는 1학년 1반 강다희입니다. 또? 저는 1학년 1반 박시원입니다. 여기 일본 군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픈 역사긴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이 또 변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문화재가 부산 한복판에 남아 있어서 또 이것을 역사로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동구청에서 이 부산 진성을 좀 알리는 행사를 부산 진성 한복문화관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한복 입고 전통놀이하고 역사 해설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은 저희 레츠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면 되고 11월 둘째 주까지만 지금 이제 예약을 받고요. 그 후에도
부산 진성 한복문화관에서는 연중무휴로 신청하셔서 한복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1589년 11월 조선을 정탐하고 돌아간 뒤 1590년 3월 조선에서도 일본의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 조선통신사를 일본으로 보냈다. 조선통신사라고 정식으로 하지는 않고 그냥 국왕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통신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을 왔다 갔다 했었던 12번 왔다 갔다 했었던 그 사행을 조선통신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1592년도부터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그로부터 약 9년 후에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정확하게 204년 동안 조선통신사가 12번 서울 한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조선통신사는 주로 몇 명이 구성됩니까? 예, 300명에서 500명 또는 400명에서 5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서울에서 충주로, 그 다음에 영천으로, 그 다음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부산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요런 배 6척을 가지고 3척에서는 되는 사람들이 타고 나머지 3척은 그 짐을 실는 배로 해서 6척을 가지고 배 타고 출발하는 곳이 바로 여기 연가대 여기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스시마로 해서 스시마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쭉 가는 데가 바로 오사카까지 갑니다. 네, 오사카까지 배로 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것도 통신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계 뉴스를 이제 전 세계에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통신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 통신에 중요한 게 뭐겠어요? 믿을 수 있어야 되지. 네. 맞죠? 요즘 가장 문제가 되니까 가짜 뉴스잖아. 그래서 통신사라 하는 글자가 한문으로 쓰면 통할 통자에 믿을 진짜. 일본의 전국시대를 평정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륙 진출의 야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조선 침략의 계획을 세웠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부산포 외관에 거주하던 외인들이 대마도로 돌아가는 등 민심은 매우 흉흉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연탐하기 위하여 1589년 11월 일본 국왕사를 파견하였으면 통신사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무된과 일본의 정세를 파악할 목적으로 황현기를 정사, 김성희를 부사, 허상을 서장관으로 임명하여 1590년 3월 통신사를 보냈고 1591년 3월 귀국하였다. 주상 전환합시오. 먼길 다녀오느라 수고한 통신사님들의 도구에 위로의 뜻을 전하오. 전하, 성군이 만극하옵니다. 외국의 정세와 강덕의 인물됨이 어떤지 참으로 궁금하오. 전하, 소신 황룡길 아래옵니다. 소신들의 사행을 위로해 주시는 전하의 하행과 같은 너그러우심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외국의 간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체구는 작으나 눈빛은 날카롭고 신하들을 대하는 태도가 몹시 난폭하여 반드시 큰 병고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되어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 부사께서는 어떻게 보셨소? 전하, 소신 김성희 아래옵니다. 소신이 판단하기에는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보였습니다. 관백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최고가 왜소하여 마치 원숭이 같고 눈빛은 마치 쥐의 눈처럼 음흉하고 하는 행동이 졸렬하여 큰일을 저지를 인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들은 한 인물을 두고 어찌 그리 평이 다르오? 서장관의 의견은 어떠하오? 전하, 소신 허성은 정사 황대감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큰일이로다. 이 일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소? 전하, 소신 이산에 아뢰옵니다. 지금 온 나라는 가뭄으로 백성들의 고초가 매우 심하옵니다. 이런 때 군사훈련이나 성을 쌓는 일에 노역을 부과하면 민심이 더욱 흉흉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병고의 가능성에 전혀 대비하지 않고 외인들이 자중왕인만을 기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자상이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전하, 소신 류성룡 아래옵니다.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대비보다는 일본의 동태를 자세히 감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권유를 의주 목사에 임명하여 서북 쪽을 경계하고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임명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수군을 정비케 하며 정발을 절충장군으로 임명하여 부산진을 보강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권유를 의주 목사로, 이순신을 전라좌수사, 정발을 부산진 첨절제사로 임명하여 만일에 대비케 하시오. 전하, 성군이 만극하옵니다. 통신사 파견으로 호전적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선의 임금 선조와 당파로 갈라진 조정은 전쟁을 막을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전쟁 대비도 하지 않은 채 임진왜란에 당하였고 백성들은 7년에 걸쳐 350여만 명이 죽고 전 농토의 75%가 황폐화되는 고통을 겪었다. 임진왜란을 맞아 이순신 정부는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나라를 구하였지만 건국 후 200년 태평성대를 누리던 조선은 전쟁을 막을 기회를 놓쳐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실제로 옛날 조선시대에 온 것 같아서 조금 기분이 신기했어요. 오늘 부사 김성애 됐습니다. 한 번 더 해볼 만해요. 저는 류성룡이라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 임진왜란 당시 조금 전 때도 되게 류성룡이 되게 똑똑한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대사가 엄청 많고 거기에 대해 외워야 할 대사 용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역사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 서서 우리는 먼 미래를 바라본다.